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식민지 독일이 늦게 이렇게 산업화 기계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식민지를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식민지를 구할 수 없어서 과학으로 나갔다 그랬죠. 자, 여기 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아. 독일군 색깔이 올라오면 우린 죽었다. 뭐 그랬다고 할 정도로 오스트리아군이 형편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독일을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해서 만들 때부터 독일 애들의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얘들 무서운 애들이다. 그 로마 때부터 게르마니아가 뭔 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오. 실제로 로마가 게르마니아한테 망하지만 오. 그때부터 견제를 해요. 그 뒤로부터 거의 2000년 동안에 유럽은 사실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지배하는 거지 다른 나라는 그냥 그렇죠. 적당히 가는 거거든요. 독일이 통일 못하게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아. 우리가 그 독일 애들 유태인 학살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아. 맨 용병으로 와, 끌려다니고. 맨날 독일 사람들 오면 치고받고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열이 되고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현대사를 보니까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독일을 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제가 봤을 때 독일 변호하는 건 아닌데 그 독일의 어떤 그 강력한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게 왜 나오냐면 그 사람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쪼개진 나라에서 살았죠. 화나죠. 예, 그리고 그 몇 개 이제 프로이센, 작센 뭐 이렇게 공국들이 있는데 얘들 통일하려고 그러면 전 유럽이 덤벼듭니다. 아. 진짜 전 유럽이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몇백 년 동안 그걸 겪었어요. 자기들이 통일하겠다 그러면 덤비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간신히 통일이 됐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강대국으로 살아나려면 우리도 식민지도 가지고 자원도 있어야 된다. 없는 거는 화학으로 만들어내자. 네. 그래서 얘들이 제일 노력하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예요. 아. 자, 잠깐 뒤로 들어가서 다시 볼게요. 보기 전에 로마 알죠? 유명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막 그럴 말이 나올 정도로 유럽을 이렇게 정복했죠. 그때 게르만족, 독일 쪽, 이제 그쪽이 굉장히 위험하다. 얘네들이 로마가 이렇게 점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독일이 일으켰죠. 다른 나라도 같이 했지만 같이 한 나라들은 이렇게 별로 못 싸웠기 때문에 독일이 거의 혼자 다 했는데 그래서 독일이 그 전에도 굉장히 셌냐? 물론 세긴 셌는데 봐봐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 프로이센, 뭐 작센 뭐 했고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여기 선생님 마우스 보여요? 이게 원래 독일 민족들, 게르만족이 살던 곳인데 이렇게 다 쪼개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되고 싶어. 안 돼. 옆에 나라들이 이렇게 간섭을 해요. 그래서 왜? 이게 하나라고 되면 얘네 무서운 나라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놨어요. 그런데 1871년 1월에 독일 제국, 그러니까 요 나눠져 있던 나라들이 하나로 딱 합쳐졌어. 그런 얘기예요. 합쳐지고 나니까 여기에 그렇게 자원이 많지 않아. 통일이 됐거든요. 봐요. 이러기 통일됐어.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강대국으로 살아나려면 우리도 식민지도 가지고 자원도 있어야 된다. 없는 거는 화학으로 만들어내자. 네. 그래서 얘들이 제일 노력하는 게 사실 우크라이나예요. 잘 봐요. 자, 여기 지금 마우스 보여요? 여기 위에다가 글을 못 써서 마우스로 할게요.
그러니까 German, German, 독일. 여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죠? 이게 같은 색깔로 이렇게 된 게 친하다, 같은 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여기 봐, 러시안 엠파이어, 러시아 제국, 그죠? 여기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 마우스가 빙글빙글 도는데 여기가 우크라이나 여기가 굉장히 곡창지대, 그러니까 그냥 곡식이 무지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걸 먹고 싶은 거야, 이 우크라이나가. 봐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러시아 제국. 지금 러시아가 아니야. 이거 다 러시아 제국이었어요. 건들기 힘들었죠. 봐봐요. 아. 독일의 고민이 뭐냐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질 거고 러시아를 치면 프랑스가 질 거다. 왜냐하면 독일은 다 견제하기로 돼 있기 네. 때문에 영국은 아무 때나 덤벼들고 항상 같이 덤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우크라이나가 자원이 예정도 풍부했군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유명하죠. 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김태희 씨가 감자를 캔다는. 아, 그죠? 뭐 근데 우크라이나는 거기는 뭐 곡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지하 자원이 있는 아, 네네. 그래서 이걸 가져와야겠는데 이걸 치면 같이 덤빌 테니까 그래서 독일이 준비를 합니다. 언제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러시아와 프랑스를 같이 상대해야 된다. 아, 미리 다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러게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시작하자마자 빠진 게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아. 독일은 거국적으로 준비를 하죠. 계기가 필요했던 거군요, 독일은. 그래서 자기 자, 방금 전에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방금 전에 한 말을 정리하면, 자, 쪼개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독일로, 아까 1870년인가? 하여튼, 독일로 됐어. 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러시아. 이쪽에 뭐가 있어? 프랑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오스트리아가 있어. 이 같은 편이에요, 둘이. 근데 이 독일이 세니까 프랑스, 러시아가 손을 잡고 만약에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뒤를 때려버리고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할 때는 프랑스가 뒤를 쳐주자. 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독일은 만약에 여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면 잠깐만요. 선생님이 전원을 연결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이거 노트북 전원을 잠깐 빼놓은 걸 깜빡했어요. 자, 그래서 독일은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면 프랑스랑 러시아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야 된다라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오스트리아는 같은 편인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1차 대전 시작하자마자 얘네는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해요. 자, 자기들은 이제 오랜 한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든 통일 국가 이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우크라이나는 먹어야 되고 뭐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든 프랑스든 하나를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독일이 참 고민 많았습니다. 옆에는 러시아와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육군 국가예요. 네. 바다에는 세계 최대의 해군 국가가 지키고 있어요. 네. 이 세계 최대의 육상과 세계 최대의 해군국을 자기네들이 이겨야 되는데 우린 자원도 없어. 사실은 화약 만들 재료도 없어가지고 독일 과학자가 공기에서 질소를 뽑아내서 그 화약 질산염을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얘들은 준비해요. 아니,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제 독일을 무서워했는데 통일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전쟁 일으킬 만한 거리를 좀 안 만들려고 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이제 소위 비밀 협정, 비밀 외교.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일찍이 삼국 협상을 통해 편을 이루었고 이에 대응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또한 침략을 당할 경우 서로 간에 군사 원조를 한다는 안전 보장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게 전쟁을 하려고 만든 협정이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러시아하고 동맹 맺었어. 당연한 거죠. 러시아, 독일이 만약 둘 중 하나 치면 우리 같이 덤빌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럼 이게 전쟁을 하려고 만든 조약이 아니라 네. 네가 감히 어떻게 전쟁을 하겠니? 아. 전하르랑 붙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갑자기 주변이 막 덤벼서 난 제 편 들 거야, 제 편 들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전략적 핵 방어처럼 그냥 야 우리가 미사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 건들면 이쪽으로 미사일 돌린다 막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산지 사방에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방어 장치로 그물을 쫙 깔아놨는데 이 사라예보의 총성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걸 하나 땡겼더니 이게 방어 장치가 아니라 그 인계 철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화선이었던 거예요. 이걸 뽑았더니 저게 뽑히고 하면서 아이고야. 순식간에 전쟁으로 휘말리더라고요. 자, 뭐 이해가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약간 복잡한 말이에요. 자, 여기 러시아, 그다음에 이게 대륙, 유럽 대륙, 여기 섬나라, 영국, 프랑스가 한 편, 얘네가 같은 편이야.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맞나? 이탈리아. 얘네가 같은 편이야. 이거 전쟁 하려고 같은 편을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나라가 같은 편으로 돼 있으면 이게 한 나라씩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르르 몰려오니까 못 건들겠죠. 그죠? 여러분들 적이 한 10명, 여기 10명 있다 그래봐. 한 명이 싸우면 10명 싸워야 돼. 이거 웬만하면 못 싸워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부부가 총을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전쟁하겠다 그랬어. 그러면 얘네 둘은 당연히 전쟁에 참가해. 그러니까 얘네 세 명도 전쟁에 참가해. 그래서 세계 제1타 대전이 벌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진짜 까불면 이거 있어 하는데 치 가는 거지. 오! 뻥 터진 거지. 황태자 부부의 피사를 명분으로 삼은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동맹국 독일은 러시아를 향해 이틀 후엔 프랑스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 독일군이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하자 영국 역시 전쟁에 뛰어든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전포고가 이어졌다. 보통 우리는 전 진짜 지금도 얘가 독일군이 중립국 벨기에를 통과하자 자, 잠깐만 끊어서 미안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세르비아라고 나왔는데 세르비아. 자, 여기 지금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에서 청년이 총으로 암살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 전쟁, 독일이 이쪽에 전쟁. 선전포고가 뭐냐면 너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린 너네랑 전쟁을 하겠다. 이게 선전포고. 미리 이렇게 말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독일한테도 독일이 프랑스한테도 선전포고.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 러시아가 같이 선전포고. 옛날에는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 뭔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했죠. 선전포고를 안 하고 했어요.
선전포고가 늦게 미국에 도착했어요. 네, 그럼 안 거랑 똑같죠. 먼저 공격해놓고 선전포고가 도착하면 선전포고 안 하고 공격한 거죠. 어쨌든 자, 근데 여기서는 그 황태자 부부가 총을 맞아서 이렇게 죽어서 바로 선전포고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총 맞은 다음 날 바로 선전포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막 찾아봤어.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오스트리아에서 여기에다가 세르비아에다가 몇 가지를 요구했어. 근데 그 몇 가지를 세르비아가 받아들였는데 한 가지인가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우리 경찰인가? 하여튼 군인들이 가서 너네 나라 들어가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전쟁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게 무슨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왜냐?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우리나라 경찰이 조사해서 잡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도 있고 그 나라랑 뭐가 이렇게 무슨 협정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그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네 나라에서 처벌해라라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걸 조사하겠다고 그 나라에서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조사하면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영국 역시 전쟁에 뛰어든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전포고가 이어졌다. 보통 우리는 전 진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전쟁 연설을 하고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선전포고하고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딱 서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저쪽 나라를 쳐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전쟁 선포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는지, 네. 우리가 왜 이기는지까지 다 연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 선포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이제.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가 싸울 거예요. 우리가 복수할 거예요.라고 해서 우리는 주장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맞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이쪽도 같이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그 당시 왕도 있었지만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의회 통과해야 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죠. 국가적인 문제니까 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저 근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다면서요? 누구도 그때는 그 누구도 전쟁이 두세 달 이상 갈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그 당시 왕도 있었지만 의회를 뒤로 통과해야 돌렸어요. 네, 맞아요. 돼요. 의회 통과해야 되고 정식 절차를 거쳐야죠. 자, 왜 북한이 위험하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할게요. 이 전쟁의 역사 수업 내용으로 말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먼저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야 전쟁해라 공격 이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야 저 나라가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의회 선생님 우리나라 법을 잘 모르겠지만 그 의회 있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거나 하여튼 뭐 그래야 돼요. 단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다른 나라가 먼저 공격을 했을 때 먼저 공격했는데 야, 국회의원 거기 다 모여서 전쟁을 할까 결정하자. 그거 아니죠. 그럴 팀이 없어. 일단 먼저 공격을 받으면 그때는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저 나라랑 전쟁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법상으로.
그리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누가 해요? 야, 저쪽 나라랑 전쟁하러 총 들고 갔어. 목숨이 걸렸는데 누가 가? 먼저 공격하면 당연히 싸워야죠. 근데 북한은 위험한 게 거기 제일 높은 사람이 전쟁 가! 그러면 다 가요. 왜 안 가면 죽여버리니까. 그게 가능한 나라야.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위험하다라고 말하냐. 자, 국가적인 문제니까 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저 근데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다면서요? 누구도 그때는 그 누구도 전쟁이 두세 달 이상 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그 국가에서의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뭐 만면에 웃음을 띄었어요. 전쟁 나가는데? 예, 만면에 웃음, 마치 보이스카우트 같이. 아. 그래서 그 그때 당시 아, 지금 사진 보이네. 아, 그러네. 카메라 보고서는 웃고 있네요. 그리고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전쟁을 나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요? 아, 당연히 이기고. 아, 지금 사진 보이네. 아, 그러네. 카메라 보고서는 자, 웃고 다시 있네요. 돌렸습니다. 저기 모병소로 하죠. 모병소. 모는 모집하다. 병은 병사. 모병소. 병사를 모집하던 장소. 그다음에 여기 자원 입대. 스스로 원해서 군대에 갔다. 그런 말이에요. 강제로 막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엄청 많은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전쟁을 나가고 싶어 했었어요. 왜요? 아, 당연히 이기고 뭐 우리가 이제부터 본때를 보여주겠다. 저 야만적인 나라를 우리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강한 걸 보여주겠다. 약간 스포츠 정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자기네가 이길 걸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아.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치밀하게 좀 준비가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독일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즉 서부전선의 프랑스, 둘러싸였죠. 그렇죠. 동부전선의 러시아하고 양면 전쟁을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슐리펜이 여기서 결단 내립니다. 최소한의 병력으로 러시아군을 막고 어. 모든 병력을 서부전선에 올인한다. 더군다나 이 올인 작전도 뭐 중앙 돌파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군을 좌익하고 우익 이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좌익은 이제 조금 병력, 네. 우익은 아주 큰 병력에서 큰 병력이 마치 망치로 꽝 치듯이 네. 크게 우회해가지고 아. 한 번에 치는 그런 슐리펜 그러니까 계획을 도바협 전까지 휘몰아서 안쪽으로 몰고 들어오는. 벨기에를 통과해가지고. 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좌익의 병력을 13, 우익의 병력을 87 오. 이렇게 해놔요. 압도적이네요. 너무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돌이켜 제가 생각해본데 약간 좀 강원랜드적인 발상. 아, 그러니까 약간 뭐 도박이다. 뭐 아니면 승부사- 도다. 타짜의 한 아귀 정도. 네. 예. 잠깐, 너 지금 밑장 빼기 하냐? 바로 그냥 승부 들어간 거고요. 예, 예. 요거 걸었을 때 내가 만약에 이거 승부 걸었는데 이거 실패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1차 대전의 직전에 슐리펜이 참모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네. 몰트게라는 사람이 참모총장을. 해요. 네네네. 근데 몰트게는 약간 조금 소심했어요. 아. 야 이게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 어. 그래서 이거를 3대 7로 바꿔버려요. 아. 왜냐하면 슐리펜 계획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뭐냐면 독일의 영토 일부를 내줘야 돼요 처음에는. 아. 근데 이게 싫었어요 몰트게는. 그래서 그러니까 야 그래도 잘 맞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래서 이거 밀리지는 말아야지. 7대 3으로 바꿔버려요. 네. 이게 결정적인 패인이다. 아. 그러니까 슐리펜이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적을 격파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몰트게는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적을 발견한 곳에서 적을 격파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도권을 내준 셈이었죠. 아. 어떻게 보면 1914년에 끝날 수도 있었던 전쟁이 어. 4년까지 이어졌죠. 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에 정말로 유명한 모루와 망치. 학생들 중에 이렇게 전략 게임 같은 거 막 이렇게 군대를 조종해서 하는 게임 좋아하는 학생은 알 거야, 이거. 이게 뭐냐면 아까 슐리펜 독일에 여기 13%를 아까 처음에 13%를 왼쪽에 놓고 이게 방어야. 그럼 적이
공격해요. 막 공격하잖아. 공격하면 뒤로 밀려 도망가면서 약간씩 밀려. 그러면서 나머지 87%가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딱 막아요. 이렇게 약간씩 밀리면서 견뎌. 그러면서 옆을 망치로 빵빵빵 때려버리는 거야. 이게 아주 유명한 방식이에요. 이거 알렉산더 대왕도 썼어요. 유명해요. 이쪽에 그 창 들고 맞고 말 타고 돌아가서 옆을 때리는 거예요. 로마도 썼고 하여튼 유명한 방식이에요. 모루와 망치가 뭐냐면 이 모루가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이렇게 불에 쇠를 달군 다음에 망치로 땅땅땅 치죠. 그래서 밑에 받침대, 이 받침대를 모루라 그래. 그다음에 여기 달궈진 쇠가 있고, 그다음에 망치로 탕탕탕 때리죠. 모루와 망치야. 그래서 여기 이거 방어하는 게 모루. 그다음에 이게 빵빵빵 망치로 때린다. 그래서 모루와 망치. 여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슐리펜이 이 계획을 만들었어. 근데 이 몰트게라는 사람이 이제 슐리펜이 관두고 몰리펜이 이제 실제 전쟁할 때 몰트게가 있어요. 이 사람은 13%, 87%가 너무 위험해 보여서 30%, 70%로 바꿨어.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 왜 바꿨냐? 처음에 이렇게 밀리면서 방어하는 쪽이 독일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싫었어. 이 슐리펜이 하려고 했던 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적을 격파한다. 몰트게가 한 거는 적을 발견하면 거기서 격파한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께서 20번이 넘게 일본이랑 이렇게 전투를 벌였는데 다 이겼어요. 100%. 이순신 장군님이 왜 유명하냐면 명랑해전 그 하나로 유명한 게 아니야. 뭐 한 두세 번 싸워서 다 이겼다. 그게 아니라 20번이 넘게 싸웠는데 100% 이겼어요. 그것도 우리 쪽 피해는 아주 적고 저쪽은 일본 쪽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그게 이순신 장군님이 원하는 곳에 적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싸웠어요.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